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건동홍 라인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모두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국내 여자대학교 중 가장 높은 네임밸류를 자랑하고 있는 대학교이자 석소장이 제작하는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 시리즈의 마지막 컨텐츠인 이화여자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들어서 전형 내부적이나 외부적인 측면에서 모두 큰 변화를 일으켰던 대학인 만큼 2024학년도의 변화 사항 은 그나마 적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작년 이맘때 석소장이 예측을 했던 2023학년도 입시 현장에서의 변수가 2023학년도 입시에서 그대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 동시에 나아가서 2023학년도 입결을 토대로 2024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실 때에 해당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화여자대학교 특히 그 중에서도 2023학년도에 들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지망하는 학부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와 더불어서 위의 콘텐츠를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지한 2024학년도 수시 정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2023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부터 공지가 되어서 2023학년도에 실질적으로 모집을 시작한 인공지능대학 소속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와 인공지능학과의 모집 소식이 첫 번째 사항이고요.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과 학생부 종합 사회기여자 전형의 인문계열 모집 단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사항과 실기실적 예체능 서류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사항, 그리고 각 전형별 모집 인원 증감 사항, 논술 전형의 교과 30%, 논술 70%,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에서 논술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으로의 전형 구성 방법 변화 사항, 약학대학, 약학부, 약학전공의 논술 전형 신규 모집 사항,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의 지원 자격 확대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화여자대학교가 근 2년간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일으켜왔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 들어서 대다수의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변화는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이화여자대학교의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내 전형 모집인원 취업 및 비교 자료입니다. 단순하게 인원 규모로만 202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전형별 모집인원 변화를 요약을 해보자면 시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의 모집인원을 차출해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과 시기실적 예체능 실기 전형에, 그리고 논술 전형과 실기실적 과학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을 차출해서 정시 수능 전형에 투자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실기실적 전형의 인원을 큰 폭으로 감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석소장은 이전 G스트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실기실적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병행 준비하기가 어려워지는 분위기와 더불어서 202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한 발 앞서 자기소개서를 빠르게 폐지한 이유로 말씀을 드렸던 인문 어문 계열에서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학생들의 실기 및 실적 포함 비교과 수준은 이미 충분히 포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을 꼽고 싶습니다. 특히 2024학년도 전형계획 수립에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 기준 실기실적 과학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50명임에도 해당 전형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자 지원 유도 대상인 과학고 출신 학생은 24명, 영재학교 출신은 2명 정도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자연 이공계열의 네임밸류가 애매한 이유 때문인지 일반적으로 과학특기자 전형의 목적 대상 소속 고등학교의 학생들 대다수가 다른 대학교로 빠져나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서 이화여자대학교가 2024학년도부터는 국제학 계열과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실기실적 전형의 모집 인원을 줄인 것으로 석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 전형을 준비하고 있던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 보통 특정 네이버 카페나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 단위에서 모모 대회에서 모모상 이상 수상 혹은 모모 시험에서 모모 등급 이상 취득 등 합격선의 기준을 공공연하게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집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버린 상황 속에서는 해당 기준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이화여자대학교의 전형 구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학생들의 경우 지금이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준비해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을 노려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과 함께 국내 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동시에 면접평가를 전형 구성에 넣어두고 있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2023-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는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가 및 일부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아예 없으니까 학부님들께서는 아래에서 말씀드릴 모집 단위별 세부 모집 인원 증가 비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주요 세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에 들어서 미래사회공학부 건축학 전공 자연계열이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으로 새롭게 모집을 시작해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고요. 증원된 6명은 각각 차세대 기술공학부의 화공신소재 공학 전공과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차출된 인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잠시 언급을 했다시피 약학부 약학전공의 논술 전형 신규 모집 사항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 모집단위들 중에서도 학생 학부님들께서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되는 모집단위들은 영어 영문학부, 중어 중문학부, 영어교육과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 과학교육과 모집단위입니다. 우선 영어 영문학부의 경우 대다수의 대학에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모집 인원을 줄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이례적으로 모집 인원이 증원이 된 상황인데요. 석소정은 실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에서 감원된 모집 인원이 넘어온 것이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내에서만 모집 인원 변화를 살피면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의 감원 인원 13명이 고스란히 넘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편하겠지만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처럼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증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두 모집 단위가 계열이 아예 다른 계열인 만큼 그럴 가능성이 낮아서 결론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측에서 시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 모집 인원은 갑자기 줄여서 섭섭했지 너네들은 어차피 영어는 무조건 수능에서도 1등급 맞을 정도로 잘할 테니까 나머지 두 개 영역 합해서 5등급을 채워가지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마치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 들어와 라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학특기자 전형을 준비할 정도면 외국어 역량은 엄청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수형 사탐 과탐 중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이 아니라 국수 사탐 과탐 중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을 채우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영어 영문학부에는 시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을 준비할 만큼 관련 비교과는 탄탄한 학생들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 동시에 영어 영문학부만큼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모집 인원이 증가한 또한 실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노리는 분야가 중국어 분야인 만큼 중어 중문학부에 한해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까지 실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 5명의 인원을 할당받아 있던 영어교육과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석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2023학년도까지 실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모집을 했으나 2024학년도에 들어서 실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 모집 인원이 아예 사라져버린 모집 단위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인문과학대학 모집 단위를 포함해서 영어와 중국어 관련 역량이 중심이 되는 모집 단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모집 단위는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 모집 단위입니다. 해당 모집 단위의 경우 실기실적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나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했던 다른 모집 단위와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새 전형에서 모두 모집 인원이 감원당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석소장은 주된 원인을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가 다루는 전공 범위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 측에서 이렇게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의 모집 인원을 몰아서 선발을 할 바에는 차라리 세부 전공으로 구분될 수 있는 또한 결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여러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을 할당해 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시 확대에 필요한 인원을 차출할 모집 인원 규모를 보유한 적당한 모집 단위가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밖에 없다는 점도 한몫을 했겠으나 실제로 기존의 솔루션을 진행했던 학생들의 학벌 표본 내에서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에 지원하고 합격했던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면 키워드만 의생명공학일 뿐 정말 온갖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로 들어와서 전기전자공학 쪽으로 파고 들어갈 학생이라면 진작에 전기전자공학 전공으로 선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 모집 인원을 차출해서 전기전자공학 전공에 넣어두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 중 모집 인원이 증가한 모집 단위들은 여러모로 의생명공학 키워드의 학생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모집 단위는 과학교육과입니다. 해당 모집 단위의 경우 사실상 영어 영문학과 중어 중문학과 영어교육학과의 모집 인원 확대와 동일한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실기실적 과학특기자 전형으로 15명의 모집 인원을 배정받았지만 2024학년도에 들어서 실기실적 과학특기자 전형 모집 인원은 싹 사라지고 감원된 모집 인원의 60% 정도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 넘어오고 나머지 40% 정도는 정시 나군 수능 전형으로 넘어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잘 외우는 암기 역량이 중요한 중등 임용 시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왜 해당 모집 단위에 실기실적 과학특기자 전형에 모집 인원을 할당해 두었는지 석소장은 오래전부터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어찌되었든 2024학년도에 들어서부터는 해당 전형으로 더 이상 모집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전형의 경우 보통 과학고 소속 학생 중에서 연구자로서의 길보다는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이 안정 및 하향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202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지원 전략의 핵심은 전형간 모집 인원 변화를 해석하는 것에 달려있는 만큼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위에서 석소장이 말씀을 드렸던 모집 단위들의 상황을 꼭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실기실적 과학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과학교육과를 제외
제외하면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지만 시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불어불문학과와 도고동문학과에 한해서만 시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 모집 인원 규모가 유지되고 나머지 모집 단위 모집 인원은 싹 다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 넣어둔 것을 보았을 때 영어 및 어문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에 대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측에서 영어, 중국어 및 어문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는 기존 실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 합불 사례를 통해서 이미 끝장을 볼 만큼 봤다. 이제는 이 친구들끼리 따로 겨루게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학생들과 겨루게 해서 전체적인 지원군과 합격권 수준을 높이겠다가 느껴지는 모집 인원 변화 양상인 만큼 영어, 중국어 및 어문 역량 중심인 모집 단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부터 영어, 중국어 및 어문 역량이 생활기록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모두 주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년이었으면 실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을 고민했던 200명가량의 외고 국제고 소속 학생들 대다수가 영어 영문학부, 중어중문학과, 영어교육과를 넘어서 정치외교학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등등 영어, 중국어 및 어문 역량이 중요한 모집 단위라면 대놓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내신을 버리고 실기실적 전형을 준비하는 이공계열 학생들과는 다르게 내신도 어느 정도 챙겨 놓는 외고 국제고 학생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러모로 최초 합격권 규모에서는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 동시에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규모에서 영어, 중국어 및 어문 역량을 아무리 강조를 해봤자 기존 실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 지원군과 비교했을 때에는 부족해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자대학교부터는 이 팀장이 2024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